모델을 여기. 자막으로 뭐 넣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은 훨씬 있어가지고. 아 그래요? 괜찮아. 바로 이렇게 하는지 몰라. 아이가 그 28개월쯤 돼서 이제 아빠가 아이 아빠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처 병원에 가서 28개월쯤이니까 대부분 발달 지연으로 이제 진단을 내려주셨고 5세 때 진단을 받았어요. 아 그렇군요. 연수는 네. 성격이 굉장히 밝은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편인데 강박적인 성향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 길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길로만 가야 했었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고 근데 그 반면에 또 이제 한 번 갔던 길을 너무 잘 찾죠.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열돼 있는 거를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밖에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규칙적인 거 사각이 딱딱 맞는 거 이렇게 쳐다보는 거 좋아하고 이제 바닥에 보도블록도 사각이 이제 딱딱 맞으면 그거를 보는 거를 굉장히 탐닉을 했던 것 같아요. 엄마 연수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을게. 기다려줘. 같이 또래 신경장애 아이들과 같이 비교해도 같은 나이에 비해서 감각 문제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. 좋은 감정, 뭐 이렇게 불안한 감정 그런 걸 다 소리 지르기로 이제 나오죠.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예, 언어가 안 되니까. 지금은 그럼 좀 낯선 거네. 지금 약간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4~5살, 3살 이때도 그냥 엄마 뭐 물 주세요, 뭐 엄마 사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언어 발달이 쭉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팩스를 가지고 교육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발달이 문장이 안 나오는 건 이제 태행이라고 봐야 되니까 언어가 가장 많이 지체되더라고요.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하거든요. 소리 지르는 거랑 그 다음에 반복놀이. 계속 이제 같은 거 만지고 노는 거 하고 3살 때 하던 그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그때 이제 명함을 하루 종일 만지고 있거든요. 그 명함에 이제 기퉁이 그 같은 글자들이나 이런 걸 이제 나열해서 보는 그건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하더라고요. 중간에 어떤 중재를 해도 스탑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대부분의 자폐라는 게 예. 고위 인지 기능에서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감각 철의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어요. 예.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라는 게 다 사람마다 소위 말해서 이런 VR 디바이스 같이 뇌를 통해서 예. 세상의 정보를 재구성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들어오는 감각 정보 자체를 만약에 처리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면 예. 이 아이는 계속 그 오류가 있는 디바이스를 갖고 세상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서의 문제, 사회성의 문제, 그 인지적인 문제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. 또 한 가지는 얘가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얘 뇌는 그런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. 문제는 어떤 반복한 행위를 했을 때 얘 뇌는 그 반복된 행위를 통한 자극, 그게 얘 뇌에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강박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극과 행동이 얘 뇌에는 뭔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. 다른 부정적인 것이 아무리 더 크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자극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보상 행위들은 없어져요. 그러니까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 뇌는 왜 그런 자극을 필요할까 나가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자극이 없어도 뇌 스스로가 안정과 균형을 되찾게 해주면 그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밖에서 강제로 인위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는 안 고쳐져요. 그러니까 중독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. 중독은 카테고리로 치면 행동 장애지만 다 뇌 문제죠.
그럼 뇌가 그런 자극이 필요 없는 상태로 회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행동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. 이가 지금 연수가 이렇게 정상적인 언어 표현은 거의 안 되는 것 같네요. 네. 말귀를 알아듣나요? 알아듣는 거는 좀 알아들어요. 근데 어릴 때보다 오히려 표현 쪽은 더 안 되고 있어요.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홈스쿨링을 해서 그런지 붕어가 되더라고요. 말을 뻐끔거리면서 하는 거예요. 갑자기 이제 언어적인 탱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말을 좀 따라는 할 수 있나요? 지금 이제 따라한 반향어 수준으로 하고 연수야? 김연수? 연수야 촬영해야 돼. 연수 촬영하자. 촬영. 귀 이거 그래. 귀가 이상해. 아니야 촬영. 해봐. 야 이거 모자 쓰고 가자. 한번 놔줄까? 한번 놔줄까? 나 괜찮아. 하이파이브. 연수 멋있다. 그까지.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오 연수 잘하네. 열셋, 열넷, 스물다섯, 26 해야지. 스물다섯. 아니 수고할 거야. 다 끝났어 이제. 그래. 그만하거나 오늘은 여기로 잘했어. 잘했어. 모자 쓰자. 준비됐어? 와 잘한다. 연수 어머니, 이거 잘하고 완전 시험 가자. 너무 양반됐는데요? 한번 해봤다고. 최고. 그리고 여덟. 연수 잘했어. 일단 그 뇌파를 보면 네. 지금 애가 눈 뜨고 측정한 거잖아요. 근데 전두엽 쪽에 조금 느린 파들이 조금 몰려 있어요. 이 앞에만 딱 봤을 때는 지금 전두엽 쪽에 이런 느린 파들이 와요. 이첫 번째 줄은 좀 느린 파예요. 예. 얘가 지금 나이가 13살. 13살인 걸 감안을 하면 예. 한 9에서 10Hz 정도 와 있어야 돼요. 예. 그래야지 이제 정보가 기본적으로 팍 이렇게 돼야 그 안에서 정보를 실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좀 느려져 있는 거예요. 알파파도 지금 한 7Hz 돼요. 그다음에 1부는 지금 9Hz, 90 정상적인 알파파 파장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 예. 주로 나타나는 것은 세타파 대역이니까 많이 느려져 있죠. 글로벌하게 정보를 이제 여기저기를 할 때는 주로 알파파를 쓰고 예. 로컬하게 정보를 빨리빨리 그 안에서 돌릴 때는 베타파를 써요. 얘는 지금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알파파를 만들어줘야 돼요. 전체적으로 도로망을 좀 메인 도로망을 네. 깔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9, 10Hz 정도 얘 나이에 정상적인 네. 성숙한 뇌파가 보여주는 파장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더 이제 그 정보를 잘 정밀하게 처리를 하고 그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기 감정이나 언어적 반응을 하려면 정보를 훨씬 더 복잡하게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고주파수 대역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쪽을 좀 키워줄 거예요. 네. 지금 이제 얘는 그 일단 언어 회로가 제대로 형성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언어 표현들이 지금 안 된단 말이죠. 네. 말귀는 좀 알아먹어도 자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사 표현은 지금 말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. 그 행동 거지로 봤을 때는 그 상황에 맞는 감정 반응이나 자기 의사 표현 예. 그리고 어떤 정서 행동적 상호 작용들이 되는지를 이제 좀 봐야 될 것이고 뭐 그게 정상이면은 이제 정상인 거죠 사실. 그게 정상이면 이제 더 이상 자폐나 발달 장애가 아닌 거죠. 예.
손 해도 돼. 차렸다 반대로 안 해. 쥐쥐쥐.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자.